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2학기 첫 단원입니다. 이제 또 첫 단원 나오니까 1학기 때 여러분 첫 단원 뭐였던지 기억하죠? 1단원이 분수의 나눗셈이었고요. 2단원이 소수의 나눗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1단원이 분수와 소수의 혼합계산이네요. 그러니까 1학기 때 했던 그 1단원과 2단원 거를 아마 함께 계산하는 그런 단원인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게 바로 소수 나누기 분수,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 이번 시간에. 자, 소수 나누기 분수인데 사실 어렵게 생각하는 것보다 문제 함께 풀어보면 생각보다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레의 길이가 1.8km인 원 모양의 산책로, 중요한 건 원 모양의 산책로래요. 근데 여기에다가 5분의 1km 간격으로 의자가 하나씩 있대요. 그러면 이 산책로에 있는 의자가 모두 몇 개 있는지 알아봅시다 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 수학 시간에 이런 문장지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문장지 문제가 나오면 표를 그리거나 표가 그리기가 힘들면은 아니면 그림을 그렸어요. 자, 이 문제는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표를 그려야 될까요? 딱 보니까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아요. 무슨 규칙성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쵸? 자, 먼저 그림 뭘 그려야 될까요? 자, 원 모양의 산책로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그림을 좀 못 그리는데 잠시만요. 맞다. 이게 있어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자, 원 모양의 산책로가 있습니다. 이게 산책로라고 해봅시다. 잠시만요. 이 위에다가만 끄적거릴 수 있도록. 자, 이게 산책로인데 이 둘레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그렇습니다. 1.8km입니다. 자, 한 바퀴 도는데 1.8km. 자, 1학기 때 배운 용어로 원주가 1.8km인데요. 여기 의자가 있는데 5분의 1km 간격으로 있대요. 자, 그러면 뭐야? 이게 의자라고 쳐봅시다. 여기 의자가 있고 의자 하나 더 있어요. 이 간격이 얼마라고요? 5분의 1km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는 이 산책로에는 그 의자가 모두 몇 개 있는지 알아봅시다. 그랬죠? 자, 의자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5분의 1km 간격으로. 그러면 이게 총 몇 개 있는가 물어보는 거죠. 자, 이런 문제 어떻게 식을 세우면 될까요? 여러분들 쉽게 식 세울 수 있겠죠? 자, 전체가 1.8입니다. 자, 1.8인데 5분의 1km 간격으로 의자가 있다 그랬으니까 이 안에 5분의 1이 몇 번 들어있는지 이렇게 세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의자의 개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 안에 5분의 1이 몇 번 들어있냐? 자, 뭐 안에 뭐가 몇 번 들어있냐 물어볼 때 식 이렇게 세웁니다. 자, 1.8 나누기 5분의 1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문제를 풀어볼 건데 우리가 1학기 때 배운 거는 소수 나누기 소수, 분수 나누기 분수 이런 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앞에는 소수가 나오고 뒤에는 분수가 나오네요. 자, 그럼 이런 문제는 여러분 풀 수가 없을까요? 자,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소수를 바꾸면 분수가 되거나 또는 분수를 바꾸면 소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식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자, 그래서 그 문제 그대로 여기로 가져와서 그대로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8 나누기 5분의 1이었죠. 자,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이 분수 나누기 분수나 소수 나누기 소수의 그런 나눗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배웠으니까. 자, 그런데 앞에는 소수가 나왔고 뒤에는 분수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분수 나누기 소수 아직 배우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수를 소수로 고칠 수 있고 소수를 분수로 고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1.8 분수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쵸? 5분의 1도 소수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자, 먼저 이번에 풀어볼 방법은 그냥 분수를 소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걸 해볼 겁니다. 자, 분수를 소수로 고쳐서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소수는 바꿀 필요가 없어요. 자, 1.8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8 그대로 써주고 그리고 나누기. 자, 5분의 1 여러분들 5분의 1을 소수로 바꾸면 얼마죠? 자, 5분의 1을 소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항상 강조하죠. 5분의 1 정도는 소수로 알아놓으라고 0.2라고 얘기하지만 잘 이해 안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5분의 1을 소수로 바꾸는 과정을 한번 선생님 해보겠습니다. 자, 5분의 1은 자, 여러분들이 10분의 2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자, 10분의 2 하면 여러분 소수 쉽게 바꿀 수 있죠. 분모가 10이거나 100일 때 바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자, 이게 0.2다. 이렇게 바로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5분의 1. 자, 그 미국 사람들 보면은 나눗셈이란 기호 잘 안 쓴다 그랬죠. 이게 분수가 뭐라 그랬어요? 나눗셈이라 그랬죠. 1 나누기 5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5분의 1이. 자, 그럼 1 나누기 5 어떻게 돼요? 1 나누기 5 하면 0.02 10에서
1 나누기 5는 0.2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0.2가 됩니다. 자, 뭐 자세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5분의 1을 바꾸면 0.2가 됩니다. 그래서 5분의 1 0.2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방법이네요. 1.8 나누기 0.인데 둘 다 소수 첫째 자리예요. 그럼 이제 기억나죠? 둘 다 한 자리씩 올려줘서 계산해줘도 몫은 변하지 않는다. 즉 18 나누기 2 해줘도 몫은 똑같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 아직도 못하는 학생 없겠죠? 쉽게 9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수를 소수로 고쳐서 계산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다 소수로 바꿔가지고, 즉 소수로 통일해가지고 계산을 하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이제는 좀 다른 방법이에요. 소수를 분수로 고쳐서 계산하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분수로 통일하라는 거예요. 분수로. 즉 아까는 다 소수로 만들어줬다면 이번에는 전부 다 분수로 만들어 달라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그 문제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8 나누기 5분의 1이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자, 1.8을 분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소수는 분수로 바꾸기 생각보다 쉽죠. 어떻게 하면 됐죠? 그렇죠. 1.8이면 소수 첫째 자리니까 분모가 10, 그리고 위에다가 18 이렇게 딱 써주면 됐습니다. 자, 5분의 1은 어때요? 분수니까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분수의 나눗셈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분이 예전에 했던 거 뭐 분모가 똑같으면 분자끼리만 뭐 하면 된다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쉽게 분수의 나눗셈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꿉니다. 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뒤에 수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역수 지어집니다. 자, 이제 약분되는 거 보이네요. 사실은 그 이전에 약분되는 게 보였죠? 자, 약분 한번 해볼까요? 자, 5, 1, 자, 2가 됩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또 약분되는 게 보이네요. 1, 9가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1 남았으니까 1 곱하기 1은,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그 내용은 바로 소수 나누기 분수 형태의 혼합 계산입니다. 자, 그런데 소수 나누기 분수를 해결하는 방법을 두 가지 배웠는데, 첫 번째는 분수를 소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거. 즉 무슨 말이냐면은 소수로 다 통일하는 거예요. 자, 이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작업이 필요한데 뭐냐면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소수 나누기 분수에서 분수 이거를 뭘로 바꿔줘야 되겠어요? 소수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소수 나누기 소수꼴의 나눗셈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소수 나누기 소수꼴의 나눗셈은 할 수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소수를 분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뭘로 통일하는 거겠어요? 분수로 통일하는 거겠죠. 분수로 통일. 자, 녹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꿔야 될 게 분수로 통일이니까 이 소수를 분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수 나누기 분수 형태의 나눗셈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분수 나누기 분수 형태의 나눗셈은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푸는 방법입니다. 사실 둘 중에 어느 방법이 더 나아요? 라는 말에는 정답이 없어요. 문제가 소수로 굉장히 쉽게 바꿀 수 있는 문제의 경우에는 소수로 통일하는 게 훨씬 쉬울 거고요. 또 어떤 경우에 소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 통상적으로 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게 굉장히 쉽죠. 소수 첫째 자리면 10분의 땡땡, 뭐 둘째 자리면 100분의 땡땡 이러면 되니까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분수로 통일해서 풀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 스타일로 공부를 했고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공부를 했냐에 따라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정리하자면 그때그때 달라요. 소수로 통일해서 쉬울 때도 있고 분수로 통일해서 쉽게 풀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소수 나누기 분수 형태의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배워봤고요. 수업 시간엔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 동영상 강의로 풀어준 활동 1번 문제 한번 얘기하면서 같이 빈칸을 채워보고요. 활동 2번 익히기 문제까지 친구들과 함께 해결해보고 수학 익힘책까지 수업 시간에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수학 익힘책 문제는 풀다가 막히면 친구에게 질문을 해야 되고, 선생님 이럴 때 써먹어야 되죠. 자, 선생님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